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의대 순환기내과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 심장TV 영상에 달렸던 질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고자 이 영상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수님, 댓글에 어머님이 유튜브를 보시고서는 고지혈증 약을 안 드신대요.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도 다뤄달라고. 네, 저도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고지혈증 약을 시작하거나 약을 증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다른 경로로 정보들을 접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으신 듯한데요. 제가 오늘은 고지혈증이라는 질환과 고지혈증 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라 함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이 가장 주요한 위험 요소고, 거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중년 이상의 나이이거나 남자이거나 중장년이 되기 전에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위험 요소를 산정해서 이 환자의 향후 10년간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산정한 후에 5% 미만이면 낮은 위험, 20% 미만이면 중등도 위험, 20% 이상이면 고위험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고지혈증, 특히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것이 혈류를 통해 통과하면서 이것들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면역 체계, 즉 대식세포나 백혈구 등이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 입자를 머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혈관, 동맥의 내막 밑에 자리하면서 누렇게 혈관에 내막을 점점 들어 올리면서 자리를 잡게 되고, 내강이 좁아지고, 어떤 요인 때문에 저 덮고 있던 내막의 껍질이 찢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급성 뇌졸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이런 심뇌혈관 질환을 방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모두 LDL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낮췄을 때, 130 이하로 낮췄을 때, 160 이하로 낮췄을 때, 그리고 160 이상으로 높였을 때, 이럴 때 각각 10년 동안 올 수 있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 흡연, 그리고 고지혈증은 이 네 가지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데 기여하는 퍼센트가 64%에 달합니다. 보통은 고혈압이 단독으로서 위험 요소로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은 당뇨이지만, 이런 당뇨, 고혈압, 흡연과 못지않게 고지혈증은 남녀의 공이 약 8에서 9% 정도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무시하지 못할 퍼센티지를 차지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는 전혀 증세가 없고 주변에서 그 단독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런 경험담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고위험 환자 혹은 중등도 이상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가진 환자에게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남녀 공이 고지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미만의 청년, 중년층에서는 남자들이 많은 반면에 50세 이후부터는 여성의 LDL 콜레스테롤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의 반수 이상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를 넘어서는 이런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자들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실제 정상적인 LDL 콜레스테롤 레벨로 떨어진 환자들은 50%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 이상의 환자들은 아직도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서 고지혈증 검사를 하고 조속히 위험 요소 산정을 한 후에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중장년 이전에 이미 조기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가족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족 중에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좀 더 젊은 나이에도 규칙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한다면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LDL 콜레스테롤 160 이상, 중성지방 200 이상, 혹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40 미만일 때 우리가 이상 지질 혈증이 있다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160 이상일 때 높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은 100 미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에 따른 LDL 콜레스테롤은 그 목표치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를 1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저위험군에서는 160 미만으로만 낮추면 되지만, 이 중에 2개 이상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30 미만, 당뇨병에 다른 합병증이 없어도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100 미만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죽상경화증이 생겼거나 허혈성 뇌졸중이 있거나 혹은 경동맥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낮춰야 하고,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이미 진단된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55 미만으로 낮출 것을 전 세계적으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하는 해당 환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로를 잘못된 정보를 접하신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더 낮추기 위해서 고지혈증 약을 시작하거나 고지혈증 약을 증량하는데 실제로 많은 내과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LDL 콜레스테롤을 특히 25까지 낮아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단기간 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또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 고지혈증 약을 썼을 때 다른 경로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혹은 차단되면서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문제, 근세포막의 안전성이 또 무너지지 않느냐, 근세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느냐, 당뇨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알려진 바가 없고, 특히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당뇨가 생기는 환자들은 이미 그 전에 당뇨 전 단계였거나 비만한 환자이거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계속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고 이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틴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당뇨가 그렇게 무섭다면 운동을 많이 하고 몸무게를 줄이고, 당뇨 전 단계인 환자에서는 아주 엄격한 식이요법을 함으로써 당뇨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 스타틴을 먹지 않음으로써 내가 당뇨 위험성을 좀 없애보겠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고지혈증 약제를 복용함으로써 올 수 있는 안 좋은 점에 대한 아직 근거가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지혈증 치료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좋은 점,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이 우리 몸에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